오늘은 탈모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인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다양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제를 많이 복용하고 계셔요. 과장 조금 보태서 한 주먹씩 먹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탈모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두피에는 모낭이 있죠? 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뻗어 나오는데요. 이 모낭 개수 약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씨앗 혹은 뿌리가 10만 개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만 개의 모낭 중에서 머리카락이 활발하게 올라오는 모낭, 즉 성장기 모낭은 약 90% 정도가 되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모낭도 나이를 먹고 성장기 단계의 모낭의 수와 성장기 단계의 시간은 줄어들어서 성장기 휴지기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쨌든 머리카락이 올라오고 자라기 위해선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하죠. 단백질을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머리카락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인 비타민과 미네랄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 하면 떠오르는 건 부족하면 시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탈모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타민 A는요, 과다 보충 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비타민 A 사용을 했더니 그 부작용으로 탈모를 확인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비타민 A의 과다 섭취와 탈모 발생을 확인을 했죠. 일반적으로 10,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의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되면 탈모 혹은 비타민 A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B인데요. 비타민 B에는 아주 다양한 복합체가 있습니다. 유명한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엽산 등등등 다양한 복합체들이 포함이 되죠. 자, 이 비타민 B군은 세포의 발달, 지방 대사, 에너지 대사에 작용을 해요. 탈모인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비오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오틴 결핍이 탈모를 일으키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탈모인에게서 비오틴이 부족한가? 요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오틴 부족이 심각해서 비오틴을 실제로 약을 이용해 보충해야 하는 환자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비오틴 부족이 드문 이유는요, 바로 장내 미생물들이 비오틴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 비오틴을 맹목적으로 복용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 정말 유명한 비타민이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비타민인 것 같은데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부족하면은 괴혈병 맞을 수 있어요. 탈모에 관해선 비타민 C 부족이 탈모와 연관된다, 이거는 데이터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철 결핍으로 인한 탈모 발생에서 비타민 C 보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장에서 부족한 철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강탈모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모낭의 노화 혹은 머리카락이 점차 줄어드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유라디컬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모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한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의 보충이 직접적인 탈모 방지 혹은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는 몰라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위적인 섭취보다는 감귤, 감자, 토마토와 같은 식재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서 합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체 항염증, 면역력 유지에도 작용을 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라는 뼈가 약해지는 병에도 걸리는데 뼈뿐만 아니라 채모의 탈락, 두피 탈모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과 연관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원형 탈모에도 비타민 D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명확히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신체 내의 항염증, 항산화, 면역력에 작용하는 비타민인 만큼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 보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달걀 노른자, 버섯, 우유, 콩 음료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의 경우도 자가 면역과 연관이 있는 원형 탈모에 비타민 E 부족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비타민입니다. 이제 비타민은 끝내고 미네랄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흔한 결핍 미네랄은 바로 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철분 결핍이 흔한데 그 이유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탈모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탈모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철분 결핍이 흔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분 결핍이 무조건 탈모의 원인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 중인 부분이고, 모발 성장하는 과정 연구한 모발 성장주기 연구에서도 철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밝혀진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에 철분 보충이 제시되진 않지만 상당히 부족한 철분 부족은 탈모를 일으킬 수 있고, 철분 부족을 보충하면서 탈모가 좋아질 수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부족해도 탈모가 오고 과다해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필수 미량 영양소인데요. 한국인들은 셀레늄 부족 흔하지는 않고 브라질너트 한 개만 먹어도 필요량 수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만 잘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먹어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생선이나 고기를 통해 아연 섭취가 가능한데 아연이 결핍되면 탈모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연의 수치가 남성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연 보충이 탈모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 거예요. 자가 면역에 의해 발생하는 원형 탈모에도 아연 보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연구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모두 요약을 해보면요, 비타민 혹은 미네랄의 부족과 탈모가 어떤 희미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탈모와 영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선한 음식,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 칼로리를 공급을 받는다면 탈모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등모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강탈모였습니다.